지난 1편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돈의 양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콘서트 티켓과 관객의 비율을 통해 가격이란 결국 얼마나 많은 물건이 존재하는가와 그 물건을 사려는 돈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가의 힘겨루기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돈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디플레이션, 돈이 재화와 서비스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 구조 변화가 실제 기업과 산업, 그리고 투자 판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전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핵심 개념부터 간략히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디플레이션은 왜 가능성이 아니라 구조가 되는가? 2025년 테슬라 연례주주총회에서 일론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공급 증가 속도와 재화 서비스 생산성 증가 속도의 비율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돈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변화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AI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증가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인력으로, 같은 자본을 투입해 훨씬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구간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일론의 문제의식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의 부산물이 아니라 생산성 폭증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업의 기본 방정식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가격에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걸리고 매출 성장은 둔화되며 마진은 산업 전반에서 압축됩니다. 그러나 고정비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흔히 모두에게 나쁜 환경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공평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차를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는 환경입니다. 3. 왜 디플레이션은 테슬라에 유리한가? 대부분의 기업에게 디플레이션은 치명적입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매출은 줄고 마진은 깎이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이 조합은 많은 기업을 결국 도태시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구조가 다릅니다. 테슬라는 가격을 지켜야만 살아남는 회사가 아니라 가격을 내려도 이기는 회사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원가 하락 속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대체하고 자동화로 인건비 비중을 제거하며 수직 통합으로 중간 마진을 없애고 AI 기반 제조로 학습 효과를 누적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같은 기능의 제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의 승자 공식은 명확합니다. 가격을 방어하는 기업은 패배하고 원가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은 시장 전체를 가져갑니다. 디플레이션은 효율이 가장 높은 기업에게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허용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테슬라에게 위기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4. 로봇택시는 왜 가격 파괴자가 되는가? 기존 택시 요금의 본질은 연료비나 차량 가격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시간과 임금입니다. 로봇택시는 이 요소를 제거합니다. 운전자도 없고 휴식도 없고 교대도 없으며 노동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남는 비용은 전기, 감가상각, 정비, 보험뿐입니다. 이 순간부터 산업의 질문이 바뀝니다. 얼마를 받아야 남을까? 가 아니라 얼마까지 내려도 남을까? 기존 택시는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로봇 택시는 가격을 내려도 남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가격은 급격히 내려가고 수요는 폭증하며 운행 횟수는 늘어나고 가동률 상승으로 단위 비용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 강화형 디플레이션 머신입니다. 로봇 택시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가격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존재입니다. 옵티머스는 임금을 넘어 국가 재정을 어떻게 흔드는가? 이 부분이 가장 깊고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현대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일해야 하고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은 희소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고 그 임금에서 세금을 걷어 복지가 유지됩니다. 옵티머스는 이 전제를 제거합니다. 반복 노동, 위험 노동, 단순 서비스 영역에서 노동 공급을 사실상 무한대로 만듭니다. 사람을 안 써도 되는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임금의 협상력은 구조적으로 붕괴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임금 정체가 아닙니다. 특정 직군에서는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며 고용 기반 세수는 감소합니다. 문제는 실업이 아닙니다. 일이 있어야 복지가 유지되는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소득세 중심 조세 구조, 고용 연계 복지, 노동 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히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아니라 국가 재정 공식 자체를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6. 소득은 어떻게 재정이 되는가? 기본소득은 정치가 아니라 수학.
지금까지 경제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이후에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생산은 증가하지만 임금에 기반한 소득과 세수는 동시에 감소합니다. 즉, 생산 능력은 커지는데 소득 경로는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 국가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생산은 넘쳐나지만 구매력이 사라져 수요 붕괴와 디플레이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과 소비를 다시 연결하는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을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기본소득 논쟁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상, 이념 논쟁이 아니라 생산 구조가 바뀔 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수학적 문제입니다. 7.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한 문장. 디플레이션은 가격을 무너뜨리고 로보택시는 이동을 인프라로 만들며 옵티머스는 일소득 복지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환의 중심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8. 결론.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었지만 디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가격을 파괴하고도 살아남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를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김태성 올림.